충격 속보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5천억 상당의 돈다발을 싸들고 한국행 비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단 말인가? 일본, 중국이 수조원 태우고도 실패한 불가능의 영역, 암모니아 수소를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한국인 청년 4명이 말이죠. 당신들은 완전히 미쳤다. 하버드, MIT 교수들이 일제히 경악했죠. 트럼프가 그 기술을 미국에 넘겨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세계 에너지 패권을 뒤흔든 에너지 혁명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14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받지 않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아마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아모스팀의 강아람 박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미래기술전략팀 박선규 팀장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 그것도 미래기술전략팀. 그 대기업에서 왜 포항구석에 처박힌 저한테 귀사에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술 관련 논문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주 안에 남양연구소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험실 책상을 움켜쥐었어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남양연구소,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의 심장. 그들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가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목소리가 바보같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성훈이 형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형, 현대차에서 전화 왔어. 1조 원. 그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기까지 저희는 4년간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겪었습니다. 통장 잔고 27만 원. 이게 우리 법인 계좌의 전부였습니다. 월급이요? 6개월째 밀렸습니다. 실험실 전기세 연체 경고장이 3번째 날아왔고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면 단전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험 118번 연속 실패, 118번의 폭발과 118번의 좌절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으러 찾아간 벤처 캐피털 41곳, 판교와 테헤란로의 번쩍이는 건물에서 41곳 모두가 비료로 전기를 만든다는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아직 수소도 안 됐는데 암모니아요? 학생들, 장난하는 거 아니죠?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는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절에 겨우 본가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하람아, 박사 과정은 잘 돼가지? 그럼 잘 되고 있지. 교수님이 논문 좋다고. 실은 휴학계를 낸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망해가는 스타트업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건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스토리입니다. 4명의 한국인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처절한 이야기죠. 모든 건 5년 전 그날 시작됐습니다. 제가 포스텍 박사 과정 막내였던 그날, 27살, 학자금 대출 5천만 원에 학교 앞 원룸 월세도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 모인다는 포항에서 저는 가장 앞날이 캄캄한 사람이었죠.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팀장인 진우 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람아, C5 지하 2층으로 지금 올 수 있어? 중요한 얘기 있어. 진우 형, 최진우, 그는 33이었습니다. 포스텍에서 7년째 박사 과정을 밟던 좋게 말해 베테랑이고 나쁘게 말하면 화석 같은 사람이었죠. 똑똑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연구만 파고드는 외골수였습니다. 동기들은 다 대기업 가고 교수 준비를 하는데도 말이죠. 형의 연구실은 C5 건물, 그것도 가장 구석진 지하 2층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어 1년 내내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리는 곳, 낡은 서버 돌아가는 소리와 곰팡이 냄새가 밴 좁은 공간이었어요. 대학원생들에게 배정된 자리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말 그대로 유배지 같은 곳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저와 진우 형 말고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아. 진우 형이 낡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먼저 온 2사람. 한 명은 박성훈, 31살의 재료공학 박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빛이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김태경, 30살의 전기화학 박사. 머리가 일주일은 안 감은 것처럼 떡져 있었죠.
우리 뭔가 재밌는 거 해보려고 진우 형이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까만 마커를 들더니 화학식을 그렸어요. NH3, 암모니아였습니다. 이거 봐. 비료 말이야. 예, 압니다. 농업용 비료, 냉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이걸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비료로 전기를? 형, 암모니아요? 그거 독성가스 아닙니까? 흡입하면 폐 타들어가는. 맞아. 독성도 있고 냄새도 지독하고 위험하지. 성훈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100년 전에 이미 시도했다가 대실패했거든. 제너럴 일렉트릭이 말이야. 지요? 그 미국에. 응. 1920년대에 암모니아 엔진 개발하다가 망했어. 엔진이 부식되고 유독가스 나오고 효율도 형편없었지. 그 후로 전 세계가 손 놓았어. 그런데 왜 다시 하시려고요? 진우 형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설계도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수식들이 빼곡했습니다. 방법이 달라. 우린 암모니아를 직접 태우는 게 아니야. 연료전지 안에서 수소만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거지. 그럼 독성 문제도 없고 엔진 손상도 없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모르지. 진우 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야.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저를 완전히 끌어들였습니다. 하람아, 이거 성공하면 수소 경제 다 필요 없어. 수소 저장. 영하 253도? 700기압 탱크. 다 필요 없다고. 암모니아는 상온에서도 액체야. 지금 당장도 전국 농협에서 파는 거란 말이야. 태경이 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충전에 1500km. 충전 시간 5분. 비용은 휘발유의 3분의 1. 1500km.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다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때? 끝내주지? 근데 이게 되면 한국이, 그래, 한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거야. 석유 수입 안 해도 돼. 우리나라에 암모니아 생산시설 엄청 많거든. 비료 만들려고. 성훈 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일본이 할 거야. 도시바가 이미 뛰어들었거든. 정부 지원금만 5천억이래. 일본. 그 단어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일본이 먼저 한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어. 칭화대학에 연구팀이 꾸려졌대. 연구원만 50명이야. 50명? 우리는 고작 4명인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람아, 너 진짜 할 거야? 이거 실패하면 박사학위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형들은요? 난 이미 7년째야. 더 잃을 것도 없어. 진우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훈이는? 나도. 어차피 대기업은 글렀고 이거라도 해봐야지. 태경이는? 전 애초에 미친놈이잖아요. 형이 잘 알면서. 우리 넷은 서로를 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 2층. 곰팡이 냄새나는 연구실. 통장에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사람들. 그럼 같이 할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4명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팀 이름은 아모스. 암모니아 투 일렉트리시티 시스템의 약자였죠. 거창했지만 실상은 낡은 화이트보드 하나와 중고 실험 장비, 그리고 불가능한 꿈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실험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니켈 전극에 암모니아를 흘려보냈죠. 3분, 딱 3분 만에 전극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독한 냄새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기침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래서 100년간 아무도 안 한 거구나. 태경이 형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옥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요. 일본보다,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해내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벽이요. 바로 다음날 그 벽이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포스텍 화학공학과 최고 권위자 윤태영 교수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62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분야에서 30년. 그의 논문 하나가 업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죠. 들어오게. 교수님 방은 넓고 밝았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특허증이 빼곡했어요. 창밖으로는 포항제철 굴뚝이 보였죠. 우리가 있던 지하 연구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자네들
암모니아로 뭘 하겠다고? 교수님이 안경을 벗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우 형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수소 추출 없이? 네, 맞습니다. 암모니아를 바로 전기로 변환하는 불가능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톤이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새로운 촉매를, 자네들, 왜 7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패했는지 아나? 니켈 전극이 암모니아 독성 때문에 3시간이면 녹아버려. 팔라듐 써도 마찬가지야. 백금? 너무 비싸서 경제성 제로지. 교수님이 책상을 툭 치셨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이건 기업 연구소에서 수천억 들여도 못한 일이야. 교과서에도 없는 기술을 학생들이 만들겠다고? 시간 낭비 그만하고 제대로 된 논문이나 써. 교수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내가 왜 자네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경이 형이 입을 열었어요. 일본 도시바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도시바? 네. 정부 지원금 5천억 원 받았습니다. 중국 칭화대도 팀을 꾸렸고요. 그래서? 한국이 뒤처져도 괜찮으십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참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6개월 줄게. 교수님?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버티는 전극을 개발 못하면 연구실 지원 끊겠네. 알겠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진우 형이 말했어요. 12시간이라 지금 3분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근데 안 하면 영원히 모르잖아. 그 말버릇. 지겹도록 들었지만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니켈에 크롬 섞고 몰리브덴 넣고 텅스텐 첨가하고 온도 바꾸고 압력 조절하고 농도 맞추고 실패, 실패, 또 실패. 니켈 70%, 크롬 20%, 이트륨 10%. 실패. 1번부터 50번까지 전부 5분을 못 버텼습니다. 니켈 60%, 팔라듐 30%, 세륨 10%. 실패. 51번부터 80번까지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30분이 한계였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재료비만 한 달에 800만 원씩 나갔거든요. 부모님께 학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촉매를 샀습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118번째 실패 후였어요. 닥쳐. 진우 형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자. 그때였습니다. 성훈이 형이 먼지 쌓인 선반에서 낡은 논문 하나를 꺼냈어요. 1963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자료였습니다. 이거 봐. 바륨이라고 써 있어. 바륨. 그게 뭐 어때서? 독성 중화에 쓴대. 그런데 아무도 연료전지에는 안 써봤어. 바륨. 주기율표 56번 원소. 불꽃놀이나 의료용 조영제에 쓰는 평범한 물질이었죠. 바륨에 철 나노 입자를 섞으면 어떨까? 태경이 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철? 그게 무슨? 바륨이 격자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철이 촉매 역할을 하면 이론상으론 가능해. 119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바륨 15%, 철 나노 입자 5%, 나머지 니켈 합금. 온도를 700도로 올렸습니다. 암모니아를 주입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직 안 녹네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거 되는 거 아니야? 9시간, 10시간, 11시간, 그리고 마침내 12시간. 전극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효율도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저였을 겁니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리자. 다음날 윤 교수님은 12시간 버틴 전극 샘플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바륨이라 흥미롭군.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2시간이라 예상 밖이야. 교수님, 저희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상용화하려면 최소 200시간은 버텨야 해. 그리고 효율도 지금보다 25%는 더 올려야 하고 200시간. 지금의 17배였습니다. 계속해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 작은 인정이었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동력이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가 우리를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바륨과 철 나노 입자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온도와 압력을 최적화했어요. 50시간, 100시간을 넘어 마침내 20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효율도 25% 향상시켰고 암모니아 분해율도 100%에 도달했어요. 윤 교수님 앞에 최종 데이터를 내놓았을 때 교수님은 한참 동안 그래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자네들이 해낸 거야. 세계 최초로. 과학적 증명은 끝났습니다. 논문도 썼고 특허도 냈어요. 이제 남은 건 상용화를 위한 투자 유치였죠.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기술적 성공과 사업적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말이죠. 프로토타입 발전기 하나 만드는데 최소 3억은 필요해. 진우 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 있지? 127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요. 우리는 투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했죠.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 벤처 캐피털 간판이 즐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 K벤처 파트너스. 안녕하세요. 포스텍 아모스팀입니다.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술을. 암모니아요?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안전장치를 충분히. 수소도 아직인데 암모니아는 너무 이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반응은 다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없잖아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대기업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30번째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성훈이 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네. 테헤랄로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맞잖아요. 형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한데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태경이 형도 지쳐 보였습니다. 41곳. 우리가 찾아간 투자사 숫자였습니다. 41곳 모두가 거절했어요. 각자 생각할 시간 갖자. 진우 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정하자. 계속할지, 그만둘지. 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첫 균열이었어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며 고민했어요. 박사 과정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대기업 입사 원서라도 낼까? 금요일 밤, 진우 형이 전화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중요한 거 보여줄 게 있어. 다음날 실험실. 노트북에 일본 뉴스가 떠 있었어요. 도시바,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유치. 일본 정부 추가 지원 결정. 우리보다 빠른 거네요. 근데 이거 봐. 형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효율이 우리의 60% 수준이야. 그리고 내구성도 100시간이 한계래. 우리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형,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야.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형과 태경이 형이었어요. 우리도 왔어. 생각해봤는데 돈이 문제지 기술은 우리가 최고잖아. 우리는 다시 뭉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었죠. 월요일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모스팀이죠. 포스코 출신 김영섭입니다. 20년 전에 암모니아 프로젝트 했었어요. 실패했지만 김영섭 박사, 업계의 레전드였습니다. 포스코에서 10년간 수소 연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자네들 기술 논문으로 봤네. 인상적이야. 한번 만나고 싶은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포항의 한 카페. 김영섭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20년 전 나도 자네들 같았어.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암모니아 프로젝트 팀장이었지. 정부 지원금 100억 받았었어. 근데 실패했어. 왜 실패하신 겁니까? 촉매 문제를 못 풀었어. 니켈, 팔라듐, 백금 다 써봤는데 안 됐지. 그런데 자네들은 바륨을 썼더군. 천재적이야. 김 박사가 우리를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네. 저희한테 왜요? 빚이 있거든. 20년 전 내 스승님이 계셨어.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분이었는데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다음 세대가 꼭 이뤄낼 거라고. 내가 못한 걸 자네들이 해주길 바라네. 하지만 저희는 돈이. 법인부터 만들자. 내가 초기 자금 5천만 원 투자할게. 그리고 내 인맥도 동원해보지. 5천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에겐 생명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식회사 아모스가 탄생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직원 4명.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회사였죠. 김 박사의 조언으로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 1등 상금이 1억이야. 그리고 언론 노출도 되고, 준비 기간 한 달,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수백 번 수정했습니다. 시연 영상도 찍었죠. 200시간 연속 운전하는 모습을. 대회 당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아모스입니다. 15분 발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3중 안전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누출 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일본 도시바와 차별점은 효율이 40% 높고 내구성은 2배입니다. 특히 바륨 촉매는 저희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결과 발표, 대상, 포스텍 아모스, 1억 원. 드디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생긴 겁니다. 다음날,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텍 사인방, 암모니아로 수소시대 넘어선다. 100년 난제 해결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 토종 기술로 일본 도시바 초월.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도시바,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상용화 발표. 2년 내 양산 계획. 중국 칭화대, 암모니아 드론 15분 비행 성공. 경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진우 형이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3개월, 드론 시연 6개월, 자동차 적용 1년. 가능할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하면 영원히 모른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우리의 신조가 된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경진대회 상금 1억 원과 김영섭 박사님의 5천만 원을 합쳐도 1억 5천만 원.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준비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료비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3억 원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가진 1억 5천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2,500원도 아까웠거든요. 그냥 실험실에 남은 라면이나 먹자고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실험실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고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우리 집이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3개, 깨십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엄마가 직접 만든 고추장이 들어있었어요. 맨 위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람이에게.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와서 걱정이구나. 박사 공부 바쁜 건 알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김치 담가서 보낸다. 내가 좋아하는 갓김치도 넣었어. 깨싶은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거란다. 아버지는 매일 내 자랑을 하신다. 포스텍 박사 과정이라고. 우리 아들이 대단한 연구를 한다고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하시더라.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돈 필요하면 말하고. 아껴 쓴 거 있으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실험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람아, 괜찮아? 성훈이 형이 들어왔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 저 거짓말쟁이에요. 무슨 소리야? 부모님한테 박사 과정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휴학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월급도 못 받고 매일 실패만 하는데. 저는 편지를 형에게 보여줬습니다. 형도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야. 우리 엄마는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알고 계셔. 태경이 형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람이 왜 울어? 사정을 듣더니 태경이 형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포스코 정규직인 줄 아셔? 연봉 6천인 줄 아시는데 실제론. 진우 형도 왔습니다. 김치통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집에서 온 거구나. 네. 나도 지난달에 왔어. 우리 엄마가 보낸 반찬 먹지도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뒀어. 먹을 때마다 죄책감 들어서.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가 보낸 김치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실험실 바닥에 둘러앉아서요. 갓김치를 라면에 넣으니 어머니 생각이 더 났어요. 설날 때 끓여주시던 떡국 맛이 났거든요. 작년 설날 때 집에 갔었어? 못 갔지. 실험 때문에. 나도 2년째 못 가고 있어. 부모님이 뭐라 안 하셨어? 바쁜 줄 아시니까 이해한다고 하시지. 그게 더 마음 아파. 성훈이 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정년퇴직하셨어. 퇴직금으로 내 학비 보태주겠다고 하시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 이미 휴학했다고. 태경이 형도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데 식당 일 계속하고 계셔. 아들이 잘 됐으니까 이제 그만 일하셔도 된다고. 거짓말했어. 진우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결혼자금 사실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도 있어. 시골에서 소 팔아서 마련하신 돈. 결혼하면 쓰라고. 근데 그 돈으로 실험하고 있지. 우리는 먹던 라면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포기할까? 성훈이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모님께 거짓말하면서까지? 침묵이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단한 연구를 한다고 자랑하신다는 구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우 형이 말했습니다. 왜? 부모님께 거짓말한 게 진짜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하잖아. 돈도 없는데? 내 결혼자금 있어. 형, 그건 이미 결심했어. 8천만 원. 5년 동안 모은 거야. 여자친구는 뭐래? 헤어졌어. 3개월 전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형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 말 안 했어. 7년 사귄 사이였는데 암모니아 연구한다고 매일 실험실에만 있으니까 이해 못하더라. 형의 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형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 여기서 멈추면 그게 진짜 후회야.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김치 잘 받았어요. 그래? 맛있니? 네, 너무 맛있어요. 형들이랑 다 같이 먹었어요. 공부는 잘 되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건강 조심하고. 엄마? 응,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실험실로 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어요. 부모님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고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6시간 김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집 앞에 선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어머, 하람이.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루에 라면 한 끼가 전부였으니까.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왔네.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하신다던 그 박사님이 저였습니다. 휴학생인 줄도 모르시고 점심으로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갈비찜, 잡채, 전, 김치찌개까지. 천천히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밥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람아, 연구는 잘 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연구하는데? 새로운 에너지, 암모니아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구나.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녁 먹고 떠나려고 하니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차비하고 용돈 쓰렴. 괜찮아요. 엄마, 받아. 박사과정 하느라 돈 못 벌잖아.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의 절반이었을 거예요.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하람아? 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도 돼. 실패해도 괜찮아. 너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50만 원을 꼭 쥐고 이 돈으로 실험 재료를 사야 할지 아니면 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실험실에 돌아왔을 때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형, 우리 꼭 성공해야 해요. 그래, 꼭 성공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더 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문제였어요. 어머니의 50만 원, 경진대회 상금 1억 원, 김영섭 박사님의 5천만 원, 전부 합쳐도 2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우리에겐 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진우 형은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8천만 원. 5년간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정기예금 해지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은행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알고 있습니다. 해지해주세요. 형은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괜찮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혜진이한테 전화했어. 혜진, 형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결혼자금 연구비로 쓴다고. 미쳤다고 하더라. 형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 사귄 사람인데 이해 못하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래서? 그냥 끊었어.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도 가끔 모르겠거든. 그날 오후 성훈이 형도 중고차 딜러를 만났습니다. 2016년식 소나타인데 관리를 잘하셨네요. 얼마에 가능합니까? 2천만 원 정도면 1,800만 원이면 안 될까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럼 1,900만 원에 하시죠. 형은 차 키를 넘겼습니다. 대학원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차였어요. 이제 버스 타야겠네. 형이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경이 형은 은행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괜찮습니다. 바로 실행해주세요. 용도가? 사업자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으십니까? 여기요. 아모스. 우리 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무실에 갔어요. 추가 대출 2천만 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학생, 이미 5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요. 졸업하고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갚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1억 5천만 원. 우리의 모든 걸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김영섭 박사님의 5천만 원, 경진대회 상금 1억 원, 어머니의 50만 원, 그리고 우리 4명이 모은 1억 5천만 원까지 총 2억 1,050만 원이 모였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진우 형이 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이 돈 다 쓰고도 실패하면 우리 인생 끝이야. 파산이고 뭐고 다 끝.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새로운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전극을 지지하는 구조였어요. 열팽창을 견딜 수 있는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김영섭 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핀 복합체를 써보세요. 그래핀이요? 그거 1kg에 2천만 원인데? 알아요. 하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열전도율이 구리의 10배, 강도는 강철의 200배니까. 또 다른 도박이었습니다. 그래핀 공급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작은 회사였어요. 5kg 필요합니다. 1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표를 끊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우리가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그래핀 복합체로 전극 지지대를 만들고 3D 프린터로 정밀하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나노 단위까지 계산했어요. 여기 열분산 채널을 0.5mm 더 넓히자. 그럼 강도가 계산해봤어. 2% 감소하는데 견딜 수 있어. 설계만 2주가 걸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제작은 더 힘들었습니다. 클린룸을 빌려야 했거든요. 하루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될까? 아니, 닷새 안에 끝내자. 돈이 모자라. 우리는 클린룸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교대로 2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작업했어요. 첫째 날, 그래핀 복합체 가공. 온도 정확히 맞춰. 1도만 틀려도 구조가 무너져. 압력 체크. 10파스칼 올려. 둘째 날, 전극 조립. 바륨과 철 총매층 코팅 시작. 두께 균일하게. 편차 1% 이내로. 셋째 날, 새벽 3시. 형, 안 돼요. 접합부가 계속 떨어져요. 다시 해. 처음부터. 시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다시 해. 우리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로 버티다가 나중엔 에너지 드링크로. 그것도 안 되니 각성제까지 먹었어요. 넷째 날, 태경이 형이 쓰러졌습니다. 형 정신 차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병원 가야. 안 돼. 내일까지 끝내야 해. 클린룸 비용이. 형은 포도당 주사를 맞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6시. 드디어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크기는 세탁기만 했고, 무게는 200kg,
하지만 이론상 출력은 50kW,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모든 센서를 연결했어요. 온도, 압력, 전압, 전류, 효율,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시동 건다. 진우 형이 메인 스위치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모터음이 들렸어요.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경과, 정상이야. 모든 수치 정상. 10시간 경과, 출력 저하 없음. 효율 98%. 24시간 경과, 하루 돌았어. 계속 가자. 우리는 교대로 모니터링했습니다. 4시간씩 나눠서 감시했어요. 아무도 집에 안 갔습니다. 50시간 경과, 이틀 넘었어. 100시간 경과, 100시간이야. 일본 도시바 기록과 타이. 그때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온도가 3도 올라갔어. 냉각수 순환 확인해. 정상인데. 긴장된 10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온도는 다시 내려갔어요. 150시간 경과. 일주일이야. 200시간 경과. 200시간. 세계 신기록.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더 안정적으로. 300시간 경과. 300시간. 미쳤어. 400시간 경과. 이게 가능한 거였어? 태경이 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 500번 왕복이야. 그리고 마침내 500시간. 21일 연속 운전. 단 한 번의 정지도 없이. 됐어. 진짜 됐어. 진우 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0시간. 세계 최초야. 성훈이 형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태경이 형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출력 저하 0%, 효율 98.5%. 완벽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영섭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500시간 돌파했습니다. 뭐라고? 500시간? 네.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대단하네. 내가 20년간 못한 걸. 자네들이. 윤태영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바로 오셨어요. 이건 정말.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시더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이 정도면 교수님이 우리를 하나씩 보셨습니다. 노벨상감이야. 진짜로. 과찬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학계에 발표해야 해. 네이처, 사이언스에 동시 투고하자. 교수님이 교신저자 하시겠어요? 아니. 자네들이 해. 이건 자네들 성과야. 600시간을 돌린 후에야 우리는 시스템을 정지시켰습니다. 25일간의 대장정이 끝난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분해해서 확인했습니다. 전극 상태. 거의 완벽해. 그래핀 지지대도 멀쩡하고 총매층 손실률 0.1% 미만. 이론상 5년은 교체 없이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였어요. 비싼 술은 못 사니까. 형, 이제 뭐 해야 하지? 드론에 실어야지. 드론이라. 중국이 15분, 일본이 30분이라고 했지? 우리는? 진우 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론상 3시간은 가능해. 3시간. 중국의 12배, 일본의 6배였습니다. 할 수 있겠어? 모르지. 또 그 말버릇이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영원히 모른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우리의 신조가 된 거죠. 다음날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교수님이 학계에 소문을 내신 모양이었어요. 포스텍 연구진 500시간 연속 운전 성공. 한국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세계 최고 기록.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현실에서 증명해야 했으니까. 드론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1시간 이상 비행. 중국이 15분, 일본이 30분 기록을 세웠으니 우리는 그 2배를 노렸죠. 포항공대 드론 연구실과 협업했습니다.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연료전지를 최적화했어요. 한 달 후 첫 시험 비행. 영일대 해수욕장. 새벽 5시. 아직 어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 완벽한 날씨였어요. 하람아, 준비됐지? 저는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간다. 드론이 떴습니다. 부드럽게 상승했어요. 10m, 20m, 50m. 안정적이야. 15분 경과. 중국 기록과 타이. 아직 연료 80% 남았어. 30분 경과. 일본 기록 돌파. 가자.
더 가자. 45분 경과. 드론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드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저래? 진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착륙시켜.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드론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처박혔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8천만 원짜리 드론이 한순간에 고철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연료전지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 균열이 생긴 거였죠. 연료전지는 완벽했어. 단순 구조 결함이야.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드론을 다시 만들 여력이 없었어요. 실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7만 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섭 박사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자네들, 드론 추락했다며? 네. 구조 결함이었습니다. 연료 전지는? 완벽했습니다. 45분간 100% 효율 유지했어요. 그럼 됐네. 김 박사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야. 박사님? 드론 다시 만들어. 이번엔 제대로. 하지만 이미 투자하셨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야. 빚을 갚는 거지. 김 박사가 낡은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20년 전 내가 포스코 프로젝트 실패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어. 그때 한 분이 나를 구해줬지. 바로 내 스승님이야. 사진 속엔 젊은 김 박사와 백발의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빌려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 이건 내가 자네한테 주는 게 아니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지.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를 도와줘. 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자네들이 그 다음 세대니까.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드론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구조 전문가를 영입했어요. 카본 파이버로 프레임을 만들고 진동 흡수 장치를 달았습니다. 2주 후 제 시험. 이번엔 달랐습니다. 1시간을 넘어 1시간 30분. 그리고 마침내 2시간. 2시간 연속 비행 성공.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중국의 8배, 일본의 4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암모니아로? This is revolutionary. 라고 영어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전화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월요일 오전 6시 우리는 포항을 출발했습니다. 빌린 트럭에 프로토타입을 싣고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까지 3시간.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돼? 진우 형이 물었습니다. 손 좀 봐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양연구소 정문. 거대한 연구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크기.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는 곳.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의 심장부였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미래기술전략팀으로 가시는 거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구동 1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현대차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포니부터 아이오닉까지. 어서 오세요. 미래기술전략팀 박선규 팀장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뒤따라오세요. 테스트 센터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각종 시험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자동차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진동 시험기, 영하 50도부터 영상 80도까지 조절 가능한 환경 챔버, 염수 분무 시험기까지 72시간 동안 귀사 기술을 검증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군용 차량 기준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10배 가혹한 조건이에요. 군용이요? 네. 전장에서도 작동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 못 버티면 상용화는 꿈도 못 꿉니다. 뒤에 엔지니어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어요. 진동팀, 환경팀, 내구성팀, 전기팀, 안전팀. 각 팀이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탈락이에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죠. 첫째 날. 진동 지옥. 오전 9시. 진동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레벨 1부터 시작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진동 시험기에 올렸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시작됐어요. 레벨 3. 진동이 강해졌습니다. 일반 도로 수준이었죠. 레벨 5.
비포장도로 수준. 여기까진 문제 없었습니다. 레벨 7. 오프로드 수준. 프로토타입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레벨 10. 순간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지. 박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볼트가 풀렸네요. 진동 팀장이 지적했습니다. M8 볼트 하나가 반쯤 풀려 있었어요. 현장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30분만 주세요. 태경이 형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토크렌치로 정확히 규정 토크로 조였어요. 그리고 추가로 와셔를 넣었습니다. 방진 와셔 추가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레벨 10을 2시간 견뎠습니다. 일반 도로의 100배 진동이었어요. 레벨 12로 올려봅시다. 레벨 12는 규정 밖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쿵쿵쿵쿵. 엄청난 진동이었습니다. 전쟁터 수준이었죠. 1시간 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극 연결부에 미세 균열. 멈춰. 성훈이 형이 즉시 점검했습니다. 균열이 아니라 도료가 벗겨진 거예요. 성능엔 문제 없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전기팀이 나섰습니다. 절연 테스터로 확인했어요. 정상입니다. 출력도 안정적이네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레벨 12는 탱크 기준인데 오후 6시 첫째 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녹초가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7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새벽 3시 진우 형이 노트북으로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형, 안 자요? 열팽창 개수 다시 계산하고 있어? 내일 온도 테스트잖아.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면 부피가 3% 변해. 간격 조절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새벽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둘째 날, 극한의 온도. 오전 7시 환경 챔버 앞에 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큰 방이었어요. 영하 40도부터 시작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챔버 안에 넣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하 10도, 20도, 30도, 영하 40도 도달. 시베리아 겨울보다 추운 온도였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안 되는데 암모니아가 얼었을 겁니다. 환경팀장이 지적했습니다. 예열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상온 테스트만 했었거든요. 2시간 드립니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PTC 히터를 달자. 태경이 형이 제안했습니다. 전력 소모가. 배터리 따로 달면 돼. 시동용으로만. 현대 엔지니어들이 도와줬습니다. 부품실에서 PTC 히터를 가져왔어요. 이거 쓰세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만에 히터를 장착했습니다. 암모니아 탱크 주변에 감았어요. 다시 테스트합니다. 영하 40도. 히터를 5분 작동시킨 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시동이 걸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영상 60도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사막보다 뜨거운 온도. 열팽창 문제 없나요? 모니터링 중입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삐익 소리가 났습니다. 전극 간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페이서 조절하겠습니다. 진우 형이 정밀 드라이버로 간격을 조절했습니다. 0.5mm 단위로.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 테스트.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로. 다시 영하로. 열 충격 테스트였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성훈이 형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핀 복합체가 버텨줬습니다. 1억짜리 재료값을 했어요. 오후 8시. 둘째 날도 통과했습니다. 내구성이 인상적이네요. 환경팀장이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일본계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셋째 날. 최종 관문. 마지막 날. 가장 혹독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염수 분무와 연속 운전을 동시에 합니다. 해안가 조건. 바닷물이 계속 뿌려지는 상황에서 24시간 연속 운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부산 해안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염수가 분무되기 시작했습니다. 습도 95%. 염분 농도 최고치. 3시간 후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커넥터 부분에 부식이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인데요? 표면만. 하지만 진행되면 코팅하겠습니다. 성훈이 형이 테프론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작동 중에 코팅이 가능해요? 네. 전기 절연 스프레이예요. 조심스럽게 커넥터 부분을 코팅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계속 작동 중이었어요. 12시간 경과. 아직까지 정상입니다. 18시간 경과. 효율 98% 유지 중. 20시간 경과.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출력이? 염분이 흡기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암모니아와 염분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필터를 교체해야 해요. 작동 중에요? 네. 우리는 보호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방독면까지 썼어요. 태경이 형이 흡기구를 열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빨리 새 필터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처리 필터를 달았어요. 이중 필터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출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23시간 30분. 30분 남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도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23시간 50분. 10분. 23시간 55분. 5분. 24시간. 통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박선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72시간 동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진짜예요. 팀장이 우리를 하나씩 봤습니다. 실험실에서만 되는 기술은 쓸모없어요. 현실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술. 그게 진짜 기술이죠.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그것도 최고 점수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박 팀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이긴 거예요. 도시바가 10년 걸려도 못한 걸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실은 이미 결정된 게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 아람코 투자팀이 옵니다. 사우디 아람코요? 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그들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암모니아는 사우디가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천연가스로요. 그들에겐 완벽한 미래 에너지 사업이죠.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번엔 1조 원이 걸린 게임입니다. 1조 원. 그 숫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72시간 동안 보여주신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인의 힘이잖아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진우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 1조 원. 꿈만 같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고와의 진짜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후, 현대자동차 본사 최고층 회의실. 한쪽엔 현대차 임원들, 다른 쪽엔 사우디 아람코 투자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운송은 수소가 아니라 암모니아가 될 겁니다. 진우 형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아람코 투자 총괄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의 중동 남성이었어요.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와 손잡아야 하죠? 현대차는 자동차를, 아람코는 선박을 맡으면 됩니다. 암모니아 운송선과 암모니아 자동차. 완벽한 생태계죠. 2시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회사 임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5천억 원 투자 결정했습니다. 5천억이요? 네. 그리고 아람코 투자 총괄이 다가왔습니다. 아람코도 5천억 원 매칭 투자합니다. 그럼 1조 원? 맞습니다. 총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 진짜 됐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 잔고 27만 원에서 시작해서 1조 원 투자 유치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2년 안에 암모니아 자동차 상용화 가능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한국, 암모니아 연료전지로 수소시대 건너뛴다. 현대차와 아람코 동맹, 테슬라 위협할까?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도시바, 암모니아 프로젝트 잠정 중단. 내구성 문제 해결 실패. 중국 칭화대, 안전성 문제로
프로젝트 축소. 세계 최고들이 실패한 걸 포스텍 4명이 해낸 겁니다. 6개월 후 서울 모빌리티쇼. 무대 위엔 현대 넥소를 개조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자동차. 한 번 충전으로 1500km. 충전 시간 5분. 가격은 전기차의 70%.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윤태영 교수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4년 전 이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불가능은 없더군요. 현대차 부사장도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에너지 독립국이 됩니다. 석유 없어도, 수소 인프라 없어도 되는 나라. 아람코 대표도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자원이 만났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립니다. 그날 우리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형, 우리가 해낸 거 맞죠? 응, 우리가 해냈어. 3년 만에 다시 찾은 포스텍 C5 건물 지하 2층. 여전히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여기서 시작했었지. 진우 형이 낡은 화이트보드를 만졌습니다. NH3라고 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통장 잔고 27만 원이었잖아. 라면만 먹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죠. 근데 알아? 성훈이 형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순수했달까?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는데 매일이 설렜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임이 무거웠죠. 직원 200명, 투자자들, 정부, 국민들의 기대. 다음 목표가 뭐지? 태경이 형이 물었습니다. 진우 형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배. 응, 선박이야. 해운업계 탄소 중립의 답. 또 미친 짓 하는 거네? 원래 우리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문득 김영섭 박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도울 차례. 하람아,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41곳이 거절해도, 118번 실패해도,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항의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를 암모니아 선박이 오갈 날이 머지않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매일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절함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불가능을 뒤집은 4명의 한국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장 잔고 27만 원에서 1조 원 투자 유치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현실로 만든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118번 실패해도 119번째 도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을 꿈꾸는 이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인의 도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